뼈와 척추에 대한 10,000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척만척의 진행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를 가져봤습니다. 보통 외래를 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신 내용을 위주로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진단입니다. 진단.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게 MR에 대한 진단과 어떻게 하면 디스크가 터졌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MRI는 꼭 찍어야 하는지, 추간판 탈출증을 볼 때 엑스레이로 진단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MR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오늘도 제가 외래를 오전에 보고 왔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궁금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허리 디스크 있다고 무조건 MRI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요통만 있다든지 방사통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터진 지 얼마 안 됐으면 디스크는 MRI 촬영하지 않고 엑스레이로 진단 이후에 약이나 물리치료 주사까지 가능한데요. 이 MR 검사 자체는 엑스레이하고 CT하고 달리 뼈, 디스크, 신경, 근육, 인대 모든 전반적 조직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디스크의 탈출 부위 어디로 터졌는지, 그리고 디스크의 터진 모양, 그리고 신경의 압박 정도, 과연 신경을 얼만큼 눌려있는지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신경을 모두 확실히 보려면 MR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통 안에 들어가는 거 상당히 좀 스트레스긴 하죠. 통 안에 들어가서 시끄러운 소리를 이제 들으시면서 20-30분간 촬영하시는데, 촬영하고 나면은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뒤쪽엔 인대고요. 척추뼈, 디스크 이런 거 퇴행 여부를 볼 수 있고, 디스크가 얼마큼 나와 있는지 색깔 자체로 퇴행 여부하고 돌출 자체가 얼마큼 되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MR 검사고, 횡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협착증이 얼마큼 되어 있는 황색 인대거든요. 그리고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제 후린 파열이 있는지, 나가는 여기는 근육인데 어쨌건 신경과 나가는 지방층, 인대, 근육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MRI입니다. 그래서 MRI 촬영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디스크를 진단했다는 그런 의견은 디스크 간극이 좁아졌다는 내용을 이제 에둘러 표현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디스크가 얼만큼 나왔는지, 신경 쪽을 누르고 있는지는 엑스레이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병변을 예측, 그러니까 5번과 전추 1번이 다 붙어 있다. 그러면 이쪽은 디스크가 다 닳아서 없어져서 신경이 좁아져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할 수 있으나 이걸로 디스크를 직접 봤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척추체가 내려앉은 거죠. 압박 골절도 볼 수 있고, 이게 신경 구멍입니다. 신경 구멍.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 이 신경 구멍이 좁아지게 됐죠. 4, 5번보다 5, 6번이 훨씬 좁아져 있는 이런 병변이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MRI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엑스레이로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정. 치료는 근데 엑스레이 찍고는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자가로 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혈관 질환인 것 같다. 옆에 환자분들이 누가 있으면요. 그리고 이건 허리가 아니고 관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테스트를 알고 계시면은 본인이 추간판이 탈출된 증상인지 아니면은 일반 다른 혈관이라든지 관절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다리 길이 재기. 그래서 어느 한쪽 다리가 좀 짧고 골반이 삐뚤어져 있다.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죠. 골반 자체가 틀어져 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좀 짧게 느껴지고 통증이 이제 편치가 온다면 이게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허리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눌려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외래 오실 때도 약간 절룩거리면서 이게 빤하게 서 있는 모습에 이게 한쪽이 좀 틀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무릎도 약간 돌아가 있고 골반 높이 좀 다르면서 발목 자체도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게 되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발 자체가 이렇게 처져 있다든지 발바닥 자체가 많이 저린다든지 엄지발가락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걸어보기, 그러니까 까치발, 흔히 말해서 그 발레를 하듯이 걸어보는 건데,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걸어봐서 이제 그 힘 자체가 생기지 않아서 자꾸 넘어질란다든지 하게 되면은 천추 1번 신경이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병변일 수 있고, 밑에 보시면 발 뒤꿈치로 걷기.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종종 걸음 걷듯이 걸어보는데 이 발 뒤꿈치 자체가 안 올라가고 발이 처진다. 그러면 이제 5번 신경이 누르고 5번 신경. 그래서 발목 자체가 처지게 된다면 이제 요추 5번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발로 걸어보고 뒤꿈치로 걸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뒤꿈치로 걸어보거나 까치발로 걸어봤을 때 이거 자체가 증상을 잘 된다 하면은 디스크가 물론 잘 된다고 디스크가 무조건 아니라고 볼 수 없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힘이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가지고 MRI를 찍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크 레벨당 보시면은 4, 5번 디스크 엄지 발가락을 위로 제끼는 힘이 약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리는 게 안 되고요. 요추 5번과 천추 1번 디스크 발목을 내리는 힘, 구부리는 힘이 약화돼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거 정도 아시고 계시면 디스크가 터졌는지 내가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힘이 좀 빠진다면 바로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시죠? 허리 디스크 과연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지켜봐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봤습니다. 허리 디스크 모두 수술 받아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디스크 터졌는데 디스크는 이제 수술 자체가 꼭 필요한 경우 있고 수술 안 하고도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 받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 자체가 탈출된 걸 디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을 호소합니다. 특히나 수액이 터져서 척추 신경을 많이 자극하면 한쪽 다리 감각 이상이랑 마비 그리고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디스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가는 케이스는 전체 환자의 이제 5% 정도고 디스크 증상이 있는데 수술 확률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은 조기에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보존적 치료, 다리가 막 저리거나 좀 끄신다는 표현이 있죠. 다리가 끌거나 힘이 좀 빠지면서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증상이 한 달 정도 됐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소변 장애, 평소와 다르게 소변과 대변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기능 문제, 발기가 좀 잘 안 된다든지, 마비, 아까 이제 그 까치발로 걷는다든지, 그리고 발 뒤꿈치로 걷는 것 자체가 안 되신다면은 수술 바로 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미증후군, 마미총 증후군이라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특히나 조카수, 발 자체가 처지는 증상이 있게 되면은 수술 자체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골든타임은 이틀입니다. 48시간.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일주일 안쪽이라면 일단 빨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 1년 정도 끌었다. 그럼 수술을 안 받으면은 회복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하고 나서 재활치료 한다면은 물론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그게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 치료법 너무 다양하죠. 어떤 치료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병원 갔더니 무조건 주사만 맞으라 그러고 어떤 병원 갔더니 시술을 무조건 하라 그러고 어떤 병원은 수술하라 그러고 또 어떤 병원은 수술하면 죽는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주사 보겠습니다. 주사 병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신경주의 연부 조직의 부종을 감소시켜서 압박을 완화해주는 신경 차단술. 신경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 신경 자체가 디스크로 눌려 있습니다. 그거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주사 방법이 신경 차단술입니다. 그 이름으로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 내측질 차단술, 무슨 블록이라고 하거나 MBB, PIMS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신경 자체가 그 눌려있는 디스크가 신경 누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염증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사고 그 다음이 시술인데 바늘보다 좀 굵습니다. 카테터가 들어가서 경피적으로 꼬리뼈로 들어가는데 신경 성형술입니다. 꼬리뼈로 쭉 들어가서 신경과 디스크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 주위에 약을 좀 뿌려주고 공간을 넓혀주고 나오면 되는데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는 중심 디스크 자체는 그 회복
자체가 이런 시술로 하게 되면 좀 더디고 터져서 아예 흘러져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경피적 신경선연술을 하게 된다면 회복 자체를 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디스크 자체의 염증도 빨리 가라앉고 흡수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술을 하면 경과가 많이 좋죠. 그리고 풍선 카테터 시술도 있긴 한데 저는 이걸 많이 하지 않는데 할 때 이제 뭐 협착증이 있으면 좀 일시적으로 넓혀준다고 할 수 추가적으로 더 넓혀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풍선을 넓혀놨더라도 다시 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선 카테터 시술은 저는 뭐 적극 권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공간으로 후관절이고 이 신경 나가는 쪽에 약을 넣으면 이제 염증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카테터가 쭉 꼬리로 들어가서 신경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경막의 신경성형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막의 신경성형술은 디스크를 직접 만지거나 한 건 아니고 그 주위에 염증을 가라앉도록 뿌려주는 건데 내부에 직접 들어간 겁니다. 카테터가 들어가서 디스크, 탈출 디스크나 통증을 유발하는 그 디스크를 응축시켜주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고주파 수액 성형술 혹은 뭐 IDT, 디스크 내 열치료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건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한데 이런 거는 디스크 자체의 볼륨을 줄여주는데 수술을 뭐 안 할 정도로 디스크가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주파 수액 성형술로 추간판 후륜에 파일이 있다면 디스크가 좀 응축이 되면서 통증이 감소되고 요통 및 뭐 아래 엉치 통증이 많이 좋아지죠. 그 밑에 보면 펠란, PELD에서 AN 이렇게 더 붙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방향 내시경을 옆구리로 꽂아가지고 디스크를 좀 직접 보고 디스크 제거하는 건데 이게 뭐 추간판 내장증에서는 저는 뭐 하게 되면 되게 불편감이 좀 야기될 수 있어서 뭐 거의 시행하지 않고 뭐 협착증이 없는 디스크 환자들은 좀 좋긴 하나 최근에는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많이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PLD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는 PLD 상당히 많았는데 이 옆구리로 디스크를 신경구멍으로 디스크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뼈 인대가 디스크 문제 없는 케이스는 뭐 국소 마취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양방향 내시경이 나오게 되면서 이 수술 자체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테터, 이게 추간판이 이제 들어가서 열 치료를 진행하는 그런 시술이고요. 그리고 이거 논문에 기재된 내용인데 옆구리 내시경 염색해가지고 직접 관을 넣어서 디스크를 정리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디스크를 PELD라고 한방향 내시경인데 옆구리 직접 들어가지고 이 디스크를 직접 보고 터진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하고 나눈 건데 협착증이 없는 케이스는 괜찮아요. 이분도 협착증이 좀 있으신 케이스여서 하고 나서 이제 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사라질 수 있으나 추후에 협착으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케이스만 좀 가려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논문에 기재된 내용인데 설명드렸습니다. 치료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그 의료적인 지식이 있어야 환자분도 의사가 권유했을 때 이런 치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이제 판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재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술에 대한 내용 말고 재활, 허리 디스크 재활 치료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수술 받기 전, 수술 받고 나서 재발 방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이제 관심이 많이 갖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디스크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사라졌다고 치료를 그만둘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재발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 끝까지 바짝 붙여가지고 반드시 앉고 운전할 때도 빈 공간이 없이 의자에 바짝 붙여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잘 때는 엎드려서 주무시지 않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고 1시간 이상 오래 앉을 때는 50분 정도 앉아 있고 나서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몸에 붙이고 허리를 세운 상태로 일어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정하게 앉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좀 악화되겠죠? 반드시 뒤쪽에 붙여가지고 앉는 자세가 좋을 것 같고, 허벅지 힘으로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힘으로, 허리 힘을 최대한 쓰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수술하고 나서는 재발 방지에 위해서는 수술 후에 너무 빨리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보조기를 4주간은 꼭 착용해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팩트, 너무 빨리 하거나 보조기 착용 안 하시면 디스크가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4주간은 착용하시고, 특히나 숙이는 자세는 이제 금기죠. 왜냐하면 하게 되면 이제 장시간 앉아서 허리 숙인다면 디스크 자체가 안 아물었을 때 다시 기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디스크를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숙이는 자세는 지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조기 착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치유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많이 여쭤보죠. 허리 디스크 치유 시간. 이게 보존 치료 기간도 맞물리고 직장 복귀 시간도 맞물리고, 어쨌건 얼만큼 보조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초반에 디스크 탈출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 보통 1, 2주 안에 대부분 호전 보입니다. 허리만 아프시고 엉치가 좀 불편하다면, 최근에 치료를 아무것도 안 받아보셨다면 보통 소염제 계통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안정거리하고 주사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보이고, 이때는 이제 근이완제 및 기본 물리치료, 도수까지 같이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리고 엉덩이 주위로 통증이 빠져나가고 저림이 심해지면은 주사, 신경차단, 아까 말씀드린 신경차단 주사를 하는데,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한 1, 2회 정도, 한 2, 3주간, 주에 한 2번씩, 한 6번 정도, 아니면 주에 한 번씩, 한 3, 4번 정도 시행하시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근이완제 포함해서 신경 신경 자체가 눌려서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중추신경 말고 말초신경 그런 약을 쓰면은 대신 이제 홍조 발진, 피부계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좀 어지러울 수 있긴 한데, 잘 케이스 봐가지고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강하게 압박을 받아서 중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손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4주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사 자체를 일주일 단위로 한 4회 정도, 그리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4에서 6주간 치료했는데도 차도가 없다 하시면은 추간판을 제거하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막에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거고, 여기 이제 직접 열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의 사진입니다. 수술 후 2주 정도는 실밥 제거 전까지는 기본 활동을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제거 이후에는 섬유륜, 디스크 자체의 그 껍데기죠. 아무는 시간까지 한 4에서 6주, 그리고 일상 스포츠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빨리 복귀해서 뭘 하려다가는 오히려 디스크가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수술을 또 받아야 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륜을 뚫고 나온 거죠. 이 디스크 수액이 이렇게 요것을 제거하고, 이 주위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 그걸 꼬매는 시간이 이제 보통 2주간 필요하듯이 디스크도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허리 디스크의 좋은 운동, 나쁜 운동 무언가요? 디스크의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영 많이 얘기하시죠. 수영이랑 자전거 타기 하는데, 물속에 걷고 물속에서 체조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영 자체에도 여러 가지 영법이 있죠. 접영이나 평영은 허리를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물살을 좀 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척추 자체가 유연하지 못하거나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가야 되고, 배영이나 자유형, 횡영 이런 거는, 횡영은 약간 옆쪽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무난한 수영 방법이고, 나머지 평영과 접영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엎드려서 상체를 일으키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죠. 그거는 좀 피하고, 특히나 흉추 같은 경우 과신전에서 골절이나 염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손바닥을 양 바닥에 붙인 상태로 조금 들어 올리는 운동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쿠아로빅 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괜찮고, 횡영입니다. 횡영, 옆으로 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나마 낫긴 한데, 접영과 평영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닥을 손바닥 놓고 약간 올리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는 적당하게 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디스크를 좀 이렇게 응축을 시켜주니까 허리에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누워서 다리 드는 운동은 괜찮거든요. 복근을 이제 상체를 숙이는 자세보다는 하체만 올려주면 이제 복부에는 근육은 커지는 운동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 맥켄지 운동이죠. 엎드려서 다리를 이제 팔 자체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디스크를 좀
응축을 시켜주는 운동은 많이 도움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 들어 올리는 운동은 상당히 좀 효과가 좋거든요. 이런 운동은 침대에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어떤 자세를 좀 유의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좋은 수면 자세, 나쁜 수면 자세는 무엇인가요? 많이 여쭤보시죠. 협착증과 디스크는 같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수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리에 좋은 자세, 얼굴을 천장을 향하도록 바르게 눕는 자세고, 그 S자형 곡선이 유지대로 가는 거죠. 바로 누웠을 때 무릎 아래 수건을 말아 넣어도 좋습니다. 그 주무실 때 무릎 아래 수건을 말아 놓고, 수건이 없으면 이제 베개를 좀 올리셔야 되고요. 옆으로 누웠을 때는 다리 사이에 쿠션을 좀 끼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무릎 사이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쿠션을 끼워서 옆쪽으로 주무시게 되면 통증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자세, 특히나 엎드려서 주무시면은 관절도 압력이 가해지고 척추가 부자연스러워지고 목도 불편해져서 양쪽 어깨 통증도 심해지고요. 만세 자세는 회전근개 쪽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또 과신전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세 자세 피하시고, 새우잠 자세, 허리를 좀 웅크려서 주무시는 자세는 디스크 자체가 그 압축이 되면 뒤로 눌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피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주무실 때 그 베개나 이런 쿠션을 끼고 주무시면 되는데, 만세라든지 엎드려서 그리고 움츠리게 되면은 통증이 많이 심해지니까 피하셔야 할 자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죠. 허리 디스크 환자들 바닥과 침대 어디서 자는 게 좋을까요? 돌침대는 어떤가요? 많이 여쭤보십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눕고 일어나 자세에서 더 무리가 되는 건 당연히 바닥이겠죠. 바닥에서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상당히 이제 5번과 천추 1번 쪽에 무리가 되고, 허리가 이제 굽혀진 각도 부분에서도 바닥이 더 심해지니까 반드시 요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대 같은 경우도 호텔같이 너무 푹 꺼지는 침대 말고 매트리스가 한 5cm 정도만 내려앉는 그런 많이 딱딱하지 않은 매트리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것도 좀 불편하다 하면 한 3cm 미만으로 깔리는 매트리스를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증 자체도 이제 유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자세고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주무시면, 매트리스를 깔고 주무시면 통증이 좀 심해지시니까 반드시 침대에서 한 3cm에서 5cm 정도 되는 매트리스 깔고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침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엔 없는데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척추가 빈 공간이 많이 생기고, 이거 이후에 뭐 온열감은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 만곡이나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요통 환자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이런 거 말고 최근에는 이런 매트리스 있더라고요. 쿠션을 이제 좀 넣어서 돌침대인데 기능성 돌침대가 생긴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디스크 환자, 술은 마셔도 되는가요? 담배는 어떤가요? 뭐 질문 많이 해보시죠. 술, 담배 결론은 뭐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만 탈출증, 보통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요, 이 몸에서는 이거를 불순물로 생각해서 혈관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신경주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서 그 디스크 양상이 더 악화되는데,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시면 그 다음날 알코올 분해를 하기 위해서 간으로 혈관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터진 디스크에 혈관이 안 가기 때문에 통증이 더 극심해집니다. 특히나 술 마실 때 장시간 앉아서 먹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복근과 등 근육도 심해지고, 뭐 복부에 그 살도 많아지면 허리 디스크도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디스크에는 술은 좋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혈관이 가야 되는데 디스크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통증이 더 악화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배가 나오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는 척추와 그 주위 조직의 혈액 순환을 감소시켜 가지고 인대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 좋고, 디스크의 퇴행을 조장하는 니코틴 타르 성분 자체가 디스크 환자에게는 아주 악한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니코틴 타르 성분이 디스크에 좋지 않은 성분을 보고, 이게 하얀색 디스크가 건강한 디스크인데 갈수록 까매지죠. 디스크의 퇴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에 궁금한 사항도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분, 95% 이상의 환자분들 수술 안 받고 나을 수 있습니다. 5% 같은 경우 마비 증후군, 마비,
통증이 조절이 않는 경우는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보존 치료와 내가 좀 주의만 다한다면은 충분히 수술 없이 나을 수 있고요. 감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았다고 다음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그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평생 허리에 좋은 것만 하시면은 이 수술로 가지 않다고 예방한다면은 디스크를 수술 없이 나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허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